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온홀딩입니다. 자, 온홀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나 러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열풍을 일으키는 소비재 기업, 그 중에서도 신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나이키라던가 아디다스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고, 사실 온홀딩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있는 소비재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 의류라던가 아니면은 신발이라던가 이런 쪽은 물론이거니와 거의 대부분의 소비재 기업들을 합쳐도 온홀딩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네, 스위스 기업이고요. 따라서 이 온홀딩에 대한 그런 가치를 혹은 성장성을 보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높아진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부담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주도 섹터가 어디죠? 네, 주도 섹터는 조정 이후로 높아진 밸류에이션, 그리고 주도 섹터가 너무나도 명확하죠. AI이기 때문에 사실 AI와 관련된 기업들 외에는 대부분에 소외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분기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굉장히 높았었던 밸류에이션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적 성장했는데 그 실적이 꺾여버린 거예요. 적자가 나면서 이런 식의 주가 폭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2분기의 적자는 일시적일 거예요. 저는 3분기부터 다시금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도 혹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보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 내후년, 3년 뒤, 4년 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위협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존재로서 온홀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을 때 전 이럴 때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 줄여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에 앞서서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좀 인증을 좀 해주셨어요. 오랜만에 좀 비트코인, 비트코인 인증해 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물방 투자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 85% 정도의 수익을 내고 계시고, 사실 우리 멤버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실시간으로 제 매수 매도 내역을 말씀드리면서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따라서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창 비트코인을 쓸어 모았을 때가 있어요. 정말 비트코인을 말 그대로 쓸어 모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수익을 좀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코인 투자가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를 깰 수 있는 거죠. 아마 이분도 레버리지를 깨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보다는 더 높은 그런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우리 멤버분도 혹은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어느 정도의 그런 유동성인 유입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좀 효과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 역시나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혹은 이제 핵심적인 코인들도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곧 연휴가 시작되면서 한국 증시는 이제 꽤나 오랜 시간 이제 휴장을 가질 텐데, 그때도 뭐 해외 증시나 아니면 코인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투자에 대한 기회를 엿볼 생각입니다.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을 생각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왜 온홀딩을 보고 있는지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온홀딩 같은 경우 지금 잠시 이 온홀딩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디자인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해요. 사실 저도 온홀딩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한남동에 이제 파워스토어가 생긴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조만간 이제 잠실 쪽에서도 이제 생긴다, 강남에도 생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전 세계 진출을 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북미 쪽 혹은 유럽 쪽에서 나타났지만,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도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고, 이미 일본에는 매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과 중국 쪽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제 지인이 이제 이번에 일본 여행 갔다 오면서 온홀딩을 사고 오셔가지고 한번 저도 신어보긴 했어요. 근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온홀딩과 비교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호카라고, 이제 데크아웃도어라고 해서 호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호카라는 브랜드 역시나 굉장히 편한 것은 맞아요. 이건 한국에도 이제 있습니다. 뭐 삼성 쪽에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이쪽에 대한 신발을 신어봤어요. 이제 몇 개를 신어봤는데 역시나 굉장히 편한 것은 맞지만, 사실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저는 온홀딩이 압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홀딩 혹은 호카 이런 브랜드들이 나이키와 아디다스 위상을 위협하고는 사실이고, 사실상 이 러닝에서는 가장 편한 신발인 것은 맞는데, 그러면 또 이런 디자인적인 면모라던가 혹은 브랜드 가치를 봤을 때에는, 왜냐면 호카 같은 경우는
그냥 아저씨다운, 아저씨적인 그런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이미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온홀딩이 아마 한국에 진출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젊은 층들은 거의 대부분이 온홀딩을 신을 것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의류 브랜드, 그중에서 신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온홀딩스 같은 경우가 현재로서는 점유율이 약 2%인데 저는 몇 년 내에 이거를 3에서 4%까지는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 시장이 역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신발 시장이 매년 5에서 7% 정도 성장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점유율이 2배가량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매출의 성장과 실적의 성장,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가치가 다시금 주어질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미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사상 최고치 실적을 꾸준하게 찍고 있는 것이고, 올해 2분기 실적도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 온홀딩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텍이라고 해서 그냥 본인들만의 그런 기술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신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달라요. 네, 그냥 신발 자체가 다릅니다. 신었을 때 이게 클라우텍이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러니까 구름 위를 사뿐사뿐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해서 이 기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맞춤 제작 기술이라던가 혹은 이제 사람마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그에 맞는 신발을 추천을 해준다거나 이런 시스템도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괴인화된 시장을 이제 온홀딩이 이제 선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가다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온홀딩이라던가 혹은 호카 이런 브랜드 가보면은 자 본인의 이제 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전통적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의 신발 사러 가서 맞는 신발 있으면 사오고 그게 끝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의 발에 맞는 신발을 다 추천을 해줘요. 본인 발을 이제 스캐너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서 있으면 이제 스캐너를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맞춤의 신발들을 추천을 해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개인화된 시장이 이제 생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스캐너를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라던가 혹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마케팅적인 요소에서도 돈을 들이지 않고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브랜드 가치, 본인들만의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브랜드를 살펴보면 직접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뭐 대한민국 대표적으로 APR 이런 겹도 있을 수 있고, 삼양식품, 불닭 이런 겹들을 볼 수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온홀딩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중간 유통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BC 마트라던가 아니면 아마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브랜드력, 그러니까 온홀딩이라는 그런 팝업 스토어 이런 것들을 세워서 본인들이 직접 판매하는 비율이 5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매년 가면 갈수록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브랜드 가치가 매우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올해 한국에 본격적으로 상륙이 시작되고 내년부터 판매가 될 경우에는 저는 온홀딩이 SNS를 어느 정도는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러닝에 대한 문화가 꺼지지 않고 있고, 특히 일상에서도 상당히 편한 신발, 본인의 맞춤형의 신발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진출을 하자마자 꽤나 좀 센세이셔널 그런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아메리카 시장 쪽은 이제 42%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전히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아시아 태평양은 매년 80% 이상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80% 성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대로 된 매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 정도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고 해외 직구를 통해서라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성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의류 쪽도 진출을 해서 현재로서는 약 5% 내외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장도 여전히 60% 이상의 성장을 보임으로써 온홀딩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를 숫자로서 증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홀딩스는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60%가 넘어요. 참고로 나이키가 44% 그리고 아디다스가 50%인데 온홀딩은 60%가 넘습니다. 신생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그런 매출 총이익률을 보인다는 것은 그 정도로 브랜드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고 충성 고객들이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사실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2분기에 순소리
손실이 나면서 주가가 박살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결국 매출액이 성장을 했어요. 매출액도 32% 성장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도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1% 이상 1.5%가량이 더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 이번에 순손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위스 프랑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환율 강세에 따른 외환 손실이 상당히 컸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에 대한 상승은 곧 매출의 성장을 일으킬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으로 인한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도 올해 3분기부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올해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올해 2분기에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쓸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확장을 위한 투자로 인한 일시적인 순손실이 저는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 이제 IR 자료 컨퍼런스 콜을 보면은 매출 성장률을 오히려 더 상향시켰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을 오히려 더 올해 더 상향시켰습니다.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목표치를 높였어요. 그 정도로 올해 2분기의 손실에 대한 그런 일시적인 것이라는 그 확신과 혹은 자신감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컨퍼런스 콜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꾸준하게 홀딩스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주요 지지라인을 좀 깨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짐으로써 여기서 지지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진다거나 아니면 변곡점이 만들어졌을 때 저는 홀딩스를 매수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것이고요.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좀 뜨거운 기업들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뭐 다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중에서 홀딩스는 최근에 역추세이지만 꾸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굉장히 싼 가격에 매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라던가 이런 기업들 뭐 다 가지고 있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요. 블루메너지 제가 블루메너지는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올해 대장주가 될 거라고 저는 꾸준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이고 텔레그램방에서도 혹은 특히나 필사단 멤버 모임 때마다 올해 대장주로서 블루메너지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물론 최근 들어서 말씀 안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 의도와 다르게 이제 곡해해서 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때 부근에 저는 매일같이 정말 매일같이 블루메너지가 대장주 올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공개적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좀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블루메너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매수한 것들은 이제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ETF죠. 역시 매수를 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좀 보면서 이 코인베이스도 매수를 진행해서 역시나 매수하자마자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샤오펑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좀 매수를 진행했고 역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유비테크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제가 매수를 해서 성장을 수익성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사실 대장주 섹터 대장주는 거의 대부분을 제가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목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종목 수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타겟으로 저는 소비재를 보고 있는 것인데 그 소비재 중에서 저는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온홀딩이 최근에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보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지지라인이 확고해진다거나 변곡점 만들어질 경우에 저는 매수할 생각이고요.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 말씀드려서 매수를 할 것이고 당연히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클라우드 텍 쿠셔닝 기술을 통해서 이제 프리미엄 운동화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기업들보다 훨씬 더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점유율에 대한 성장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시장을 당분간은 선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브랜드 자체가 워낙에 이쁘고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워낙에 힙한 브랜드, 젊은 층이 좋아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카테고리 확장이 저는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러닝화, 일상화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뭐 축구라던가 농구 이런 쪽으로도 카테고리를 넓힐 거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호카와 가장 비교가 되는데 호카와 비교했을 때도 사실상 차원이 다른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최근에 성장률이 40에서 50% 가까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이고 호카는 약 25에서 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호카의 문제가 뭐냐면 디자인이 이제 온홀리즘도 훨씬 더 낫다 보니까 아저씨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조금씩 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역시나 이 스위스 브랜드라는 점에서 이 홀딩스가 워낙에 좀 이쁘기도 하고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신발과 의류, 라이프 스타일로 공격적으로 제품군을 확대를 하면서 사실 프리미엄과 트렌디한 그런 브랜드력을 가지고 가면서 상당히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라던가 성장성, 기술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런 브랜드이다 보니까 올해 2분기 실적에 대한 역성장이
그러니까 순손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생기고 있는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비재, 그중에서 온홀딩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요. 나이키, 아디다스, 호카와 비교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본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만 기쁨 달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제가 특히나 강조드린 섹터, 특히나 강조드린 기업들과 함께 엮어서 매일같이 이슈들과 함께 제 생각을 매일같이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